과제 중심 모델은요, 클라이언트의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와 상의를 하겠죠. 클라이언트가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요. 이 문제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최대 3가지까지 설정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합의된 표적 문제라고 해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합의된 표적 문제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선정을 할 때 거기 1번에 나온 대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에 근거해서 경험적인 어떤 자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의 경험적인 자료들. 자,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조사에 근거한 클라이언트의 경험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서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단기 모델이에요. 자, 거기 2번을 보면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통합적이고 절충적인 접근이라 했는데, 이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최대 3가지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절충해서 쓸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특정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합의된 표적 문제만 밑줄 치면 돼요. 합의된 표적 문제가 개입에 초점이 됩니다. 표적 문제는 대개 3가지 정도로 설정해서 개입을 진행하고요. 이것은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 시간 제한,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따라 붙은다라고 했어요. 4번째 보면 시간 제한적이고 계획된 단기 치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째를 보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보호나 치료가 아닌 협조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초점화된 면접. 이 초점화된 면접을 다른 말로 구조화된 면접이라 하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합의된 표적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이거예요. 합의된 표적 문제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면접을 진행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오죠. 현재, here and now도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신속한 초기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단기 모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치료의 융통성을 강조한다. 치료의 융통성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과제를, 이제 과제 중심이니까 어떤 과제를 부여해서 과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융통성 있는 원조 과정, 융통성 있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와의 명확한 동의를 기초로 해서 클라이언트 행동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강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의 과제를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과제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 초점, 체계적인 이행 측면에서 비용 효과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 우리가 단기 모델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단기간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 3가지의 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 목표이기 때문에 비용 효과성, 세자로 효율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원인을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기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낙인을 방지해요.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리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서 했던 정신분석 모델이 병리 관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클라이언트를 낙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지, 나머지 모델은 낙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기 나온 대로 일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다,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낙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의 주 특징을 쭉 말씀드렸거든요. 이 내용들이 바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조금 더 하고 제가 이제 날개에 써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인 목표를 보면 단기 치료다. 단기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봐보세요. 장기 모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자, 단기 치료로서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의 원리를 기본적 가치 전제로 한다고 했어요.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직접적 치료 기법을 제공한다기보다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대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자,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른 모델도 과제를 주잖아요. 다른 모델에도 클라이언트의 과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제는 정말 좀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러한 과제를 제시해야 해요. 그러한 과제를 해야 과제 중심 모델이 된다는 것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경험이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조사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의 경험적인 자료, 여기에 기반해서 아주 창의적이면서도 독특하고 기발한 과제를 이제 사회복지사와 함께 협의해서 찾아내고 그 과제를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개입과정입니다. 스타팅업이라고 하는 시작하기가 있고요. 1단계 표적문제 규명이 있고요. 2단계가 계약하기가 있고요. 3단계가 실행이 있고 4단계가 종결이에요. 이렇게 딱 구조화가 돼 있어요. 단계별로. 자, 날개에 많은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에서 키가 되는 중요한 문구들이나 단어들을 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시간 제한,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입니다. 자, 장기 모델로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그랬어요. 장기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하니까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를 기초로 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합의된 표적 문제. 합의된 표적 문제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초점화된 접근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과제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도 강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 효과성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율성이 높은 접근이고, 그 다음 과제라고 하는 것을 클라이언트가 이제 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꾼다라고 했죠. 그래서 융통성 있는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은 시작하기를 그냥 건너뛰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의뢰되어서 원분이 있다, 다른 데서 의뢰되어서 원분이 있으면 이 의뢰되어서 원분, 즉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라고 일명 말하는데, 이런 분들은 스타팅업이 필요한데 나머지 분들은 바로 1단계로 들어가거든요. 1단계부터 하겠습니다. 표적문제 규명이 1단계예요. 표적문제 규명이 1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계약을 맺고요. 그 다음 3단계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가 종결을 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입과정 들어갑니다. 시작하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첫 만남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사회복지사를 찾아온 경우도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기관에 의해서 의뢰된 경우 모두를 포함해요. 근데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되게 스타팅업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1단계 들어갑니다. 여기서 1단계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시작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1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문제 규명이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제시하는 문제를 탐색하고 개입의 초점인 표적 문제를 설정합니다. 표적 문제란 그 자리부터 쭉 밑줄 치면서 읽으세요. 시작. 표적 문제란 클라이언트가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완화 혹은 해결하기를 원하고 사회복지사도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인정한 문제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표적 문제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온 것을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거죠. 그게 합의죠, 합의. 그래서 합의된 표적 문제란 말 쓴다.
표적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3가지로 제한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2단계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문제 해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의 동의로서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요. 계약, 서면이나 구두로 이루어지며 계약에 포함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다. 표적 문제, 목표, 클라이언트 과제, 사회복사 과제, 이 과제를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입기관과 일정, 다른 참여자 등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자, 밑에 보면 과제 중심 모델에서의 태스크, 과제가 나와 있어요. 이 과제를 보면 계약 단계 과제가 있고 실행 단계 과제가 있어요. 계약 단계 과제는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과제를 일반적인 과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과제는 계약 단계에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제를 개발해야 되는 것은 실행 단계 때 개발하는 거예요. 자, 실행 단계에서의 과제는 일반적인 과제보다는 구체적인 과제만 비추치면 돼요.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조작적 과제라고도 하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과제를 개발하는 것, 일반적 과제에서 구체적 과제를 개발하는 것은 조사의 근거에서 클라이언트의 경험적인 자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제 수립은 어떻게 할까요? 네,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립은 두 분이 합의를 하겠죠.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결정권. 자,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상호 협의하에 만들어지게 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 거기다가 자기결정이라고 쓰면 돼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3단계 실행입니다. 개입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단계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입 단계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가장 긴 회기가 돼요. 자, 그리고 해결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정하고요. 대안의 모색과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수행합니다. 과제를 여기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제가 구체적 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과제 수행의 정도를 점검하는 단계다. 과제 수행의 정도를 점검해서 이 과제가 잘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과제를 다른 과제로 구체적 과제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말씀드렸던 융통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종결 단계입니다. 예상된 종결의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내기로 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된 종결의 경우 계약 단계에서 개입 일정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실행 단계에서 과제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의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남은 회기수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결 단계의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우리 과업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뒤에 종결 단계 나오거든요. 여기서 좀 미리 연습을 좀 하시죠. 첫 번째는 의존성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대개 한 번씩 만나는데 2주나 3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회기 간격을 늘리는 것이죠. 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회기 간격을 늘릴 동그라미 줄인다 하면 안 돼요. 줄이는 것은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을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회기 간격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야 의존성이 감소된다라고 하거든요. 자, 늘릴 필요가 있으며 변화된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걸 두자로 평가라고 해요. 평가. 이 종결 단계 때는 평가도 해야 돼요. 자, 평가란 말 써주시면 좋고요. 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변화 내용을 유지시키는 걸 뭐라 하느냐. 유지 밑에다가 일반화라고 써주세요. 일반화. 변화를 유지시키는 것도 바로 종결 단계 때 해야 할 일이고요. 마지막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은 나중에 사후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 밑에다가 사후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쓰면 돼요. 사후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이 짧은 세 줄에서 많은 과업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의존성을 감소시키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평가가 나왔고요. 일반화가 나왔고요. 마지막에 사후관리 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종결 단계 때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이건 뒤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판서도 할 거예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 이미지를 보시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넣어드렸어요. 시작하기, 문제 규명, 계약 단계, 실행, 종결 있죠. 그 다음에 시작하기에서는 의뢰의 이유, 목표 확인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지원 가능한 자원을 확인한다라고 해요.
그냥 워밍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규명을 보시면 문제를 탐색하고 표적 문제를 확인, 정의, 규명을 해요. 초기에 신속한 사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대한 3개까지 제한하며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계약 단계에서는 최대 3가지의 표적 문제, 사회복지사가 동의한 구체적인 목표, 클라이언트, 사회복사의 과제, 개입 지속 기간, 그 다음에 개입 일정, 그 다음에 면접 일정, 참여자, 장소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실행 단계, 문제 해결 단계가 바로 여기겠죠. 실행 단계. 그 다음에 과제를 성취한다. 이 과제는 구체적인 과제를 개발하고 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경감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단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정도 이루어지고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협의도 이루어진다.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과제가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다시 과제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냥 종결 단계는 개입 과정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사후 지도 이런 것들이 있다. 사후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실천 과정의 이미지는 참고만 하셔도 돼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 볼 때 사지선다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이 세팅되어서 혼합되어서 나오면 지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잘 나온다라는 것만 잘 숙지해 주시면 돼요. 자, 현실 치료 들어갑니다. 현실 치료는 제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자, 현실 치료는 윌리엄 글래서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리얼리티 세라피라고 해서 RT라고 해요. 자, 이 등장 배경이 있는데 현실 치료는 클라이언트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둔다. 자, 여러분 현재 행동이 중요하겠죠. 현재라는 현실 치료니까 현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서와 인지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현재 행동에만 밑줄 치면 돼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정확히 발견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성공적 정체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다. 성공적 정체감, 자기 정체감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학자가 제가 써드렸어요. 글래서와 우볼딩이 대표적인 학자다. 주요 개념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매슬로우를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매슬로우의 욕구와 달라요. 윌리엄 글래서가 말한 기본 욕구는 생존의 욕구, 소속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등 5가지를 기본 욕구로 규정을 했어요. 자, 왼쪽에 써보실래요? 소힘줄 자생, 소힘줄 자생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소힘줄 자생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소속이죠. 그 다음에 힘이고요. 즐거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자유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존이에요.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욕구를 윌리엄 글래서가 5가지 욕구를 말을 했는데요. 여기 자가 자기 실현이 아니에요. 계속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이 아니에요. 자기 실현, 자기 존중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건 팁이에요. 자기 실현과 자기 존중은 매슬로우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자유의 욕구구나. 거기 프리덤이 나오잖아요. 자유의 욕구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식된 경험적 세계와 질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식된 경험적 세계는 현실 세계를 말해요. 현실 세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질적 세계는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각 개인은 독특한 욕구에 대한 내면 세계, 즉 질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러한 질적 세계와 경험하는 현실 간극이 너무 클 때 사람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직자가 아니시죠? 예비 공직자잖아요. 여러분들의 질적 세계는 뭐예요? 이상 세계는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공무원이 아니세요. 현실 세계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거죠. 공직자가 됐다면 나의 질적 세계가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됐다면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은 없을 건데 아직은 아니니까 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좁히고 또 질적 세계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 질적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동들을 취하시게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 행동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질적 세계를 나아가고 싶어? 현실 세계와 이걸 같게 하고 싶어? 그러면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현실 치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성이에요. 자, 개인의 문제 행동은 책임이 결여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질환이라는 고전적 개념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실 치료는 무의식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측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성 있는 행동,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